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사자가 지금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전사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영웅시하더라도 이제 18살 때 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세뇌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난 너무 행복하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북러 간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건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의 문제죠.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이 킬로그램당 15,000원을 넘었다는. 러시아로부터 받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쌀이라든지 민생 부분이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6월 말 북한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 전사자의 유해 소환식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침통한 표정으로 이 관에 인공기를 덮는 모습을 좀 대대적으로 선전했더라고요. 현재 러시아로 추가 파병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은 뭐 전사자나 부상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북한 내부에 타격은 없을까요? 저는 이번 사안이 북한 내부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얼마 전에 이 해외 파병, 이 특수부대 작전 군인들을 불러서 표창 수여식을 했고 또 유가족들을 뭐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보면 사상자가 전사자가 지금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이 행사에서 그 전사한 군인들의 사진을 일일이 건네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공개된 사진만 지금 3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럼 대략 지금 국정원에서는 뭐 한 600명 정도가 전사했을 거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이 전사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명분 없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북한 당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참전 출정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이 러시아 파병과 한국의 월남전을 비교를 하는데 월남전 파병 때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렌적이 한송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숨겼고 파병했나라는 것 자체를 지금 부모 자식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600명이 넘는 군인들이 다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 600명의 가족까지 추정하면 거의 몇천 명, 몇만 명이 지금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 북한의 어떤 세뇌 교육 때문에 그 나가서 전사한 것을 영웅이라고 여기고 뭐 너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지상정이죠. 아무리 국가가 이들의 죽음을 영웅으로 만들고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영웅시하더라도 내 남편이 죽은 겁니다. 이제 18살 때 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아무리 세뇌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내 남편과 내 아들이 국가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난 너무 행복하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북한 체제를 특이하게 보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까지 외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분명히 600명의 전사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김정은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자꾸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표창 수여식도 했죠.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지금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김정은이 101명의 전사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심지어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그 표창을 훈장을 이렇게 걸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 김정은의 지금 뭐 건강 상태나 몸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101번을 꿇어앉았다가 일어서서 그 휘장을 걸어준다라고 하면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더군다나 김정은이 몇 번이고 눈물을 흘립니다. 뭐 저는 당연히 이제 악의 눈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보여주는 이 자애로운 지도자의 이미지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영웅 만들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반대로 이러한 전사자에 대한 어떤 슬픔과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지금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북한이 침략을 받았습니까? 북한 내부에서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전쟁에 명분 없는 전쟁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나라에 가서 그것도 부모나 뭐 아내에게 다 숨기고 일반 주민들한테 다 숨겼잖아요. 지금 밝혀지니까 겨우 이렇게 지금 막 영웅 만들기로 하고 있는 거지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북한 내부에 그런 민심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지금 다독이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그 유가족과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죠. 이제 막 무릎을 꿇는다든지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거는 그 아버지 시대 때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액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유가족들에게 거의 90도 인사를 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가족들에게 뭐 큰 깍듯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이들을 이렇게 스킨십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시대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걸로 볼 수 있는데 그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애민이거든요. 애민. 네, 애민주의 사상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인민을 위하여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어떤 그런 대형적인 이미지 정치를 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 채널에서 러우 전쟁에서 북한 병사자들의 자폭 사례 이걸 소개해 주셨는데 북한이 이렇게 이 북한군 병사들의 자폭 사례를 대대적으로 선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영웅 만들기인 거죠. 이 영웅 만들기를 통해서 지금 이러한 희생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한 큰 희생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북한 내부의 이제 사상성의 강조인데 김일성, 김정일 때는 자폭 용사 세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원래 있었군요. 원래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김정은 세대 들어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 세대들, 그 젊은 세대들은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나라는 반문을 품었던 세대들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전쟁에 나가서 그냥 싸운 정도가 아니고 김정은을 위해서 또는 조국을 위해서 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자폭했다라는 거를 영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젊은 세대들에게 이 체제 보위를 위해서는 뭐 목숨까지 바쳐야 된다. 이러한 사상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전쟁이지만 지켜야 될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어떤 걸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이 자폭 사례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자폭할지언정 포로가 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정말 제가 입에 담기도 너무너무 잔인한 장면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 한 소대가 지금 11명의 소대원과 소대장이 전투를 하다가 총탄이 다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무전으로 이 좌표를 알려주고 여기에다 폭격을 해라 라고 자폭합니다. 그리고 또 수리탄을 들고 자기가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그 자기 동료들이 전우들이 지금 자기를 구하러 오는 과정에서 희생이 있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그런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탄을 들고 자폭을 했는데 자폭에 실패해서 오른손만 떨어져 나간 겁니다. 오른팔만. 그랬더니 다시 그걸 왼팔로 들어서 또 자폭을 했다. 용감하게 뭐 전사했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뢰밭이 있는데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본대가 그것을 통과할수록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지를 다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6탄으로 돌격해서 그 지뢰밭을 그냥 해쳤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전투 상황에서 말이 됩니까? 그러한 걸 지금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고 그걸 군인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는 절대 포로가 되지 말고 자폭해라. 그리고 그 자폭은 조국을 위한 영웅적인 대우고 모든 대우를 다 해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정은을 위해서 그걸 이제 당중앙위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런 구호가 있어요. 북한군에. 그러니까 그러한 김정은을 사수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분개했습니다. 아니 21세기에 아무리 전쟁터지만 600명이 전사를 했고 그 가운데 지금 이러한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로 지금 이 자폭 사례를 선전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인 거죠.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파병을 했고 그 파병된 군인들의 목숨을 자폭한 걸로 영웅을 만들고 있고 또 남아있는 군인들에게 너희가 포로가 되지 말고 자폭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악랄한 정권입니까? 저는 정말 이 영상을 보고 누구나도 분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세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MZ 세대인데
그렇게 막 선전을 한다라고 해서 이들이 그 부분을 수용할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진짜. 정치 선전이라는 거는 네.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끊임없이 주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가장 강조한 거는 영웅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평양에 거리를 조성하고 그 거리 이름을 샛별거리로 해주겠다. 전사자들의 그 뜻을 따라서 지금 뭐 조국을 위한 별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 이름을 샛별거리 그리고 위훈비 세워주고 또 여기에는 사병들뿐만 아니고 군관도 파병이 된 겁니다. 장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병들은 부모가 있고 나이가 어리니까 사병들이 군관들은 대략 한 3, 4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가족 때 그 행사를 보면 자녀들을 데리고 여성이 나온 경우에는 대부분 군관의 아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북한이 혁명학원에 다 보내서 앞으로 우리가 다 키워주겠다. 김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우와 조치를 다 취해주겠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사회적인 뭐 혜택, 국가적인 혜택도 물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고 더 나아가서 계속 주입하면서 반복적으로 뭐 국가 영웅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러한 어떤 정치 사상의 선전을 위해서 사상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러우 전쟁 종전 협상에 대한 소식이 지금 빠르게 전해져 오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연내 이제 종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이 러우 전쟁에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경제 특수를 누렸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종전할 경우 북한은 어떤 타격을 입게 될까요? 사실 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북러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합니다. 뭐 이 경제 지원뿐만 아니고 정치, 군사 모든 부분에서 지금 북한은 사실 이러한 지원들을 지금 러시아로부터 받았고 네. 또 북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21세기 어떤 전투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용맹한 전투를 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신들의 몸값을 러시아로부터 올리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루스크 해방을 위해서 이 투입된 북한군의 이 전투력 때문에 또 강인한 어떤 정신력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북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정치적인 모든 경제적인 이 지원들을 다 받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북러 조약 가운데 하나가 양국 간의 다리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러시아 측으로부터 이제 그 현지에 있는 분으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보면 현지에서 그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약에서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북러 간에는 분명히 그 다리가 조성이 될 겁니다. 이게 전쟁이 끝나더라도요. 그러면 지금은 계속 러시아 극동지역이죠. 브라디보스톡과 평양을 연결하는 비행기라든지 또는 기차만 이제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다리가 연결되면 육로로 이제 인적 물적 교류가 이제 왕래가 가능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 북러 간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건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러시아가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다리를 분명히 짓겠다고 북러 간의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사도 하고 있고 짓겠지만 그 다리를 이제 누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뭐 어떤 물자가 얼만큼 들어가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과연 북중 간의 어떤 코로나 이전 시기에 북중 간에 교류했던 그 정도의 물량이나 어떤 지원들이 이 북러 간에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뭐 러시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전이 되면. 그런 점에서 북한은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자신들의 전투 역량이 얼마나 그 컸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러시아에게 이제 어필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뭐 심지어는 문화 교류까지도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가장 북한이 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 이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이 킬로그램당 15,000원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뭐 쌀로서 뭐 당을 받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보니까 이제 작년 연말말 하더라도 이 9,000원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15,000원까지 올랐단 말이죠. 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간에 이 북한의 통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인데 러우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얻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 경제가 더 악화된 이유 어디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뭐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받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이러한 민생으로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김정은의 통치 자금과 또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쌀을 구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북한 경제를 지금까지 지탱했던 것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단둥과 신의주에서 연결되는 이 양이 약 70%였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아직까지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 이제 회복이 돼서 뭐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인적 물적 교류가 이어지고 또 북한 내부 장마당에 이 중국산 물건이 좀 풀려야 뭐 쌀값도 안정되고 또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필품도 구하곤 하는데 지금 북중 간의 교역은 거의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로부터 받는 거는 일반 주민들을 위한 쌀이라든지 민생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최근에는 이제 문화교류까지 뭐 심지어는 그 러시아의 인기 가수 샤만이라는 그 가수가 북한에서 공연까지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민생이 뭔 관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샤만의 공연도 정말 락커가 평양에서 공연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자유주의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정치 선전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세대들은 이미 과거의 음악을 듣지 않아요, 북한에서. 네.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뭐 심지어는 케이팝에 빠진 북한 청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샤만의 음악은 그야말로 락 음악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외형은 락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국가주의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러시아, 내가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봐서는 새 세대들에게 정치 선전을 하는데 그만큼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적인 교류까지 뭐 체육 교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지금 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야 될 쌀, 민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북한 내부의 뭐 시장 쌀값은 계속 그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게 별로 없고 사실 원래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많이 그 뭐 물품이라든지 경제적 의존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말씀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거든요. 중국으로부터 물자가 많이 들어오면 북한 해산 장마당의 물건값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더군다나 북중 간의 교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북한 주민들에게 핵심적인 거는 밀수입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 2중 3중의 철책을 치고 북한과 중국 사이 밀수를 전면 차단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당연히 북한 내부 시장의 그 장마당의 쌀값을 요동치게 만드는 결과일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로부터 아무리 뭐 물자가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민생 물자는 아니라는 거죠.